반갑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에 또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IT조선 이재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IT조선 조성호입니다. 네, 원래 조성호 기자님이 자동차 전문 기자시죠? 전문은 아니고 이제 네. 담당이죠. 자동차 담당. 자동차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차량은 어떤 차량이죠? 네, 오늘 차량은 이제 스포티지 5세대예요. 스포티지 5세대 1.6 하이브리드 차량이고 제일 윗트림입니다. 시그니처 그래비티. 근데 이게 벌써 5세대나 됐어? 그렇죠. 1993년에 1세대가 이제 나온 다음에 이제 기아에서는 사실 대표 차량으로 봐야 되는 SUV 차량이죠. 왜냐면은 1993년도에 태어나서 이제 1세대 나온 다음에 거의 30년이 지난 시간인데 600만 대가 글로벌 시장에서 팔렸어요. 전체 다요? 네, 전체 다. 전 트림에서 30년 동안 600만 대가 팔렸는데 그게 아마 기아 브랜드에서 아마 유일한 기록이라고 알고 있어요. 충분히 기아의 대표 차종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기아의 아이덴티티를 좀 확실하게 반영해주는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은 평가들이 좀 그렇죠. 항상 스포티지가 풀체인지가 되면 될수록 이제 보통 나오는 평가들이 조금 혁신적이다, 이제 파괴적이다, 조금 과감하다 라는 평가들이 많은데, 일단 저는 사실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본 적이 없어요. 나도 네. 많이 그래갖고 좀 놀랬던 게 이 전기 모터라고 해야 되나? 이 전기 모터와 그 휘발유 엔진이 나는 바뀔 때 이거는 이질감이 되게 클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없는 것 같다. 이게 사람이 하이브리드를 운전하면 여기 앞에 이게 뜨거든요. 보면은 그 계기판에 RPM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전기로 자꾸 맞추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안전운전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거리가 이렇게 되게 멀어지고 아니, 또 이렇게 하면 속상하다고 엔진이 켜지면. 예전에 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약간 울컥거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고 봐야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하고, 네. 이제 현대기아차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판매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저거를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이 차가 9월달에 또 스포티지가 한 4천 약 5,000대 정도가 판매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하이브리드 차가 한 2,000여 대가 조금 넘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운 판매량을 기록을 하는 것만큼 그만큼 기술력이 좀 발전을 했고 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 사이드 미러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큼직큼직해가지고 시야 확보도 굉장히 좋고요. 다른 시승차들을 타봤을 때와 다르게 계기판이 약간 좀 밑으로 내려온 느낌이에요. 맞아요. 보통 이렇게 약간 위에 있던 느낌인데 요거 계기판이 약간 밑으로 내려와 있는, 그래갖고 굉장히 시야가 넓은 맞아요. 느낌이거든요. 요즘에 SUV들 나오는 게 거의 다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확 트인 개방감을 좀 원하는 니즈들이 있으니까 네. 오히려 좀 이 센터 패시아 부분을 조금 낮추고 계기판도 좀 위치를 좀 낮게 조정하는 그런 게 요즘 좀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요. 토레스가 대표적으로 좀 그런 차거든요. 네, 맞아요. 토레스가. 근데 이제 토레스는 그래도 계기판을 작게 해서 네, 좀 작지. 네, 해놨는데 이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계기판이 핸들 안으로 다 보여요. 전 안 보일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때문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2.3, 12.3 디스플레이 두 개가 합쳐져 있어서 이제 커브드로 이제 완성이 된 모델인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곡선, 원래 그 TV들도 곡선으로 휘어 있으면 옆에서도 잘 보이는 것처럼 이제 좀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확실히 하이브리드 차량이 조용하긴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과 그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굉장히 크다라고 제 차는 많이 느꼈는데, 디젤 차니까 또. 네. 근데 이 차는 정말 옆에 차 소리가 들려. 맞아. 옆에 차 소리가. 지금 보시면은 RPM이 0이잖아요. 전기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일정 속도까지는 전기로만 운행을 하니까, 그렇지. 고속 주행이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시내 주행할 때는 전기로만 운행을 하면은 사실 기름 먹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출발 전에, 아니 왜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안 해줄까? 그 무선 옵션이 좀 있으면 무선 지원을 해주면 좋긴 좋은데. 그니까.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자동차 담당 기자이긴 하지만 요즘에 이제 미래차로의 전환이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전기차 시대가 이제 곧 열리고, 이제 모든 대부분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내연기관차를 생산하지 않고 전기차만 생산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계획들을 다 밝혔었는데, 이제 그 기간까지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어느 정도 이제 남기는 했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이런 메리트가 사라질 것이냐, 저는 또 그거는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팬들은 좀 어떠세요? 나는 이제 차가 차선을 갈 때 약간 한쪽으로 치우치는 느낌이 자꾸 들었거든요. 네. 이게 그 이 핸들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그 방향전환 할 때나 이렇게 좀 더 수월하게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기능들 때문에 아마 좀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운전했을 때는 저는 큰 저항감 없이 운전을 잘 도와주는, 적당한 개입과 적당한 저항력이라고 저는 좀 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그 이재훈 팀장이랑 다르게 이제 엔진을 사용하면서 좀 가고 있습니다. 엔진을 좀 충분히 사용을 하기 위해서 100km 이상의 속도도 내고 있고, 차징이 좀 되면은 바로 엔진이 빠져주죠. 그런 식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7.6km라는 평균 연비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속도에서도 굉장히 정숙합니다. 그렇죠, 정숙하죠. 가솔린 차량이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풍절음 걱정하는 차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어요. 스포티지 같은 경우가 사실 차량 자체가 좀 전작에 비해서 커지면서 네. 좀 무게도 조금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무게가 좀 늘어나면서 안정감은 훨씬 더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묵직하면서 또 주행감은 좀 부드럽고, 핸들링도 좀 부드럽고,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승차감 쪽에서는 물론 뭐 뒷좌석에서 타보진 않았지만 충분히 만족할 만한 SUV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바로 직전에 탔던 그 시승차가 SUV가 뭐 비슷한 급에서는 토레스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토레스는 사실은 승차감이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요철 부분에서는 딱딱함이 더 딱딱하게 느껴졌었고. 아닌데 토레스 좋았는데? 근데 나는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어. 나랑 잘 안 맞네. 제가 느끼기에는 토레스 분명 좋은 차죠. 잘 맞는 차고, 다만 승차감 쪽에 있어서는 스포티지가 네.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운전하기도 사실은 좀 편해요. 토레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사이드 미러들이 이렇게 크진 않죠. 맞아요. 그 정도로 크지 않고. 맞아. 사실 첨단 보조가 들어가 있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기술력에서는 아직까지는 현대기아가 따라가기가 잘 만들고 어렵기 있죠. 때문에 운전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편안함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미안합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앞모습을 봤을 때 셀토스,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느낌도 갖고 있지만 또 아니다. 네. 패밀리룩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스포티지라는 차종 자체가 항상 나올 때마다 혁신적인 디자인, 좀 파괴적인 디자인 때문에 많은 주목을 좀 받았던 차인데, 이번에 나온 이거 5세대 스포티지 역시도 좀 마찬가지죠. 이게 앞에 보시면 이제 패밀리룩에 대한 정석, 여기 타이거 노즈. 요거는 이제 확실하게 나 기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앞모습 봤을 때 이제 타이거 노즈랑 이제 같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이게 DRL. 나는 근데 이 DRL이 약간 그 옛날 어른들 쓰는 이모티콘 중에 눈 이렇게 깜찍하는 거 이거 있잖아. 약간 그 느낌이더라고 이게. 이제 헤드램프. 그리고 이게 방향지시등 깜빡이가 이거 약간 그거 같잖아요. 아디다스? 이게 색이 똑같아요. 들어오니까 아디다스 맞잖아. 위. 이 전체적으로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타이거 노즈부터 DRL 헤드램프까지 좀 하이테크 같은 이미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면부 모습은 좀 하이테크적인 이미지가 좀 구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또 이제 좋아하시는 또 이제 마크. 그치. 이게 항상 얘기하지만 기아의 신의 한 수. 예. 기아의 엠블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앞면으로 봤을 때는 좀 날카로우면서도 좀 과감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볼륨감이 조금 살았잖아요. 그렇지. 차 전체가 뭐 C필러도 그렇고 차 전체가 볼륨감이 조금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하이테크적인 이미지랑 맞춰봤을 때는 조금 더 차가 웅장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옆모습인데요. 와, 근데 볼륨감이 상당히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맞아요. 옆모습이. 이제 뒤 여기 위쪽 라인 보셔도 이제 곡선이 좀 깔끔하게 좀 빠진 느낌이죠. 볼륨감 있게 좀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건 좀 엣지가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볼륨감이 있어서 옆에서 봐도 차량이 좀 되게 웅장해 보이고 커 보이죠. 맞아요. 물론 뭐 전작에 비해서 실제로도 많이 커졌고,
이 축광거리 휠베이스라고 그러죠. 이게 스포티 더볼드에 비해서 85mm 정도가 늘었다고 하니까 실제로도 커졌고,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차를 훨씬 더 크게 보이는 요소라고 좀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뒤쪽 휀더 쪽 같은 경우도 약간 더 이렇게 부풀어진 느낌? 네, 그렇죠. 그래갖고 뒷모습도 더 이렇게 커 보이는 느낌이고, 저희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가 그래비티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블랙으로 돼 있고, 이게 블랙 하이그로시 네, 다 들어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거죠. 지느러미라 그래야 되나? 기아차 요즘에 좀 시그니처 같은. 네, 요게 이제 블랙으로 돼 있어요. 원래 카니발은 은색인데. 예, 이게 블랙으로 돼 있네. 근데 확실히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면 차가 되게 고급지고 맞아요. 스포티하고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저 하이브리드 전용 휠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네. 18인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18인치 휠이 적용된 이제 하이브리드 차라는 걸 좀 확인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모습. 네, 후면 네. 왔어요. 확실히 아까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쪽 뒤쪽 그 휀더 쪽이 빵빵하다 보니까 뒷모습 또한 빵빵합니다. 볼륨감이 확실하게 살아있죠. 맞아요. 이게 측면에서부터 넘어오는 여기 뒤쪽 곡선 라인이 이제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어가지고 이제 후면부 그러니까 2열 헤드룸이랑 이제 적재 공간까지 조금 더 생각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어 램프도 굉장히 좀 세련되게 잘 빠져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와이퍼가 히든 와이퍼 네. 요즘 유행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 요즘- 숨기는 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안쪽에 와이퍼가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도 역시 이 기아 딱 이 엠블럼.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점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보통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 보면은 나는 하이브리드야 약간 이런 그런 디자인 요소를 곳곳에 넣어놨던 것 같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딱 요거 하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 하이브리드 차가 옛날만 해도 좀 디자인적으로 좀 차별화를 좀 뒀었던 것 그치. 같은데, 요즘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시동을 좀 켜야 알던가 정말 뒤에 있는 이 하이브리드 마크가 있어야 좀 알아볼 수 있을 정도? 뭐 특별하게 나 하이브리드야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은 저도 잘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차량 전반적으로 볼륨감도 있고 되게 웅장해 보이면서도 이제 곳곳에 좀 시크한 요소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층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차들이죠. 어차피 뒷모습 봤으니까 트렁크 한번 보시죠. 아, 그죠. 네. 그럼 봐야죠. 와. 아까 디자인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위쪽 라인이 일직선으로 곱게 뻗어 있으니까 적재 공간 자체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맞아. 네, 맞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동급의 차량으로 이제 현대차의 투싼이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투싼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전장이 한 3cm 정도? 30mm 정도가 좀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장이 크니까 적재 공간도 좀 커질 수밖에 없죠. 트렁크가 지금 몇 리터예요? 637리터 정도로 알고 있고 2열을 폴딩을 하면 1900리터 이상이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니까 여기에 이 걸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밑에 판이. 그래서 이거를 빼갖고, 아이고, 밑으로 넣으면 조금 더 넓은, 네, 넓은 활용도가. 네, 이만큼을 더 쓸 수 있는 거야. 어디 놀러 갈 때 이 정도 짐을 실으면은 사실은 뭐 2박 3일 정도도 그냥 2박 3일, 3박 4일도 장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넓어요. 네.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또 트렁크 열었으니까 우리가 또 해봐야 될 게 있어요. 폴딩? 뭐냐, 폴딩해서 누워봐요. 누워봐야지. 차박이 요즘 유행이니까 한번 누워볼게요. 네네. 네, 이거 의자 폴딩하는 건 옆에 있어요. 네. 땡기면 이렇게 넘어가고. 근데 풀플랫 느낌은 아니네요. 네, 맞아요. 조금 떠 있는 느낌이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뒷열, 후석열 가운데 부분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나요? 아마 좀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도 이제 풀폴딩을 해봐가지고 누워본 적은 없는데 조금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 0.1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나 0.1톤 아니야. 이건 확실하게 얘기해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일단 들어가 보자. 일단은 오자. 마이크를 살짝만 빼고. 아이고. 우자. 오자. 오. 아, 근데 이거 넓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고 이거 앞좌석 시트만 조금 더 밀어놓으면 이제 좀 훨씬 더 편안하게 차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헤드레스트 있잖아요. 이거 뒤집어서 놓으면 베개처럼 쓸 수 있고. 그쵸. 헤드레스트 또 집어 베개처럼 쓸 수 있고. 실내 키가 81. 저는 이제 77인데 이제 몸무게 많이 나간 두 사람이 누워도 뭐 그러니까 200kg가 있는데도 나쁘지 않네. 괜찮습니다. 굉장히 넓게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풀플랫이 아니라서 이것만 평탄화 잘하면 예, 충분히 차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이제 매트가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그 매트를 잘 깔고 있으면 되고, 또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는데 요거 열고 차박해도 날 좋을 때 가면은 별 보고. 이거 저기 PD님 이거 한번 닫아줘봐요. 우리 닫히나 한번 보게. 네. 발이 딱 닿는다. 발이 딱 닿죠. 의자를 앞으로 조금 더 빼면 신발 벗고 충분히 딱 가능할 것 같아요. 앞자리에 탔는데요. 와, 디스플레이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게 거의 뭐 사실 프리미엄급 커브드 디스크라고 얘기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제 계기판부터 이제 가운데 있는 디스플레이까지 확 연결이 되니까 훨씬 더 넓어 보이죠. 이게 전체적인 센터 패시아 자체가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약간 적응이 안 됐었는데, 이게 그 제가 알기로는 KA 나왔을 때부터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터치로 이제 공조기도 바꾸고, 그리고 이제 인포테인먼트 조절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그 온도 조절 버튼, 미디어를 만질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은 물리 버튼으로 돼 있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행 중에 만졌을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만질 수 있어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직관적인 버튼들이 있어야 조작하기가 조금 편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적응의 차이긴 하겠지만 사실 손이 많이 가는 버튼들은 좀 물리적으로 해줘야 그게 좀 편하다. 그리고 이 중간 부분도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좀 약간 비행기 조정석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약간 좀 멋있게는 되어 있는데, 뭐 버튼들은 그래도 제 위치에 직관적으로 잘 있는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바로 돌릴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핸들 열선, 그리고 통풍 시트 이렇게 다 한 번에 누를 수 있게 돼 있고요. 무선 충전 패드, 집에 가면서 충전을 해보니까 여기 어느 곳에 놔도 충전이 돼요. 맞아요. 이거 정말 좋더라고. 이게 사실은 그 무선 충전이 사실 잘 안 된다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저처럼 핸드폰 큰 거 쓰는 사람들은 특히.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들어가니까 언제든지 충전이 가능한. 바로 되잖아, 바로. 바로 이렇게 뜨니까 언제든지 충전이 가능한 게 장점이에요. 이게 또 움직이면 또 안 되고 막 이런. 맞아요. 전반적으로 운전석이랑 조수석에서 바라본 이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하이테크한 면들이 굉장히 많죠. 커브드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 공조한 지동 터치로 돼 있고, 콕핏처럼 이렇게 돼 있는 요소들도 있어서 이게 하이테크적인 요소와 함께 좀 이런 좀 우드 재질의 이런 부분, 아날로그 쪽 감성과의 좀 같이 플라스틱. 우드 재질 아니야, 플라스틱. 어쨌든 이제 우드처럼 보이니까 이제 그런 재질, 그런 부분들이 좀 조화를 잘 이루는 것 같아요. 네, 뒷좌석에 왔죠. 근데 일단은 다 뒷좌석 짚고 넘어가기 전에 슈퍼리어 넘어가기 전에 앞에 시트를 보니까 여기 약간 스웨이드 느낌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요즘에 이제 모든 자동차 완성차 업계들이 그 지속 가능한 친환경 쪽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거 전부 다 친환경 재질이에요. 그래요? 친환경 소재. 뭘 재활용해서 만들고 보통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거는 좀 기아차가 요즘에 또 이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뒷좌석 얘기를 해보면 레그룸 제일 먼저 일단 보는 게 레그룸과 헤드룸인데, 그 조기자님 그거에 맞춰져 있고 비슷하게 뒷자리를 해놨는데 조수석을 해놨거든요.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딱 붙이고 앉았을 때 무릎 공간이 주먹 하나 반 정도, 두 개가 채 안 들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여유롭기는 해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약간 좀 위로 올라와 있는 느낌? 이게 약간 사선으로 그런 느낌인데, 이 배터리가 이 밑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살짝 뒷자리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은 느낌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하단에 깔려 있는 것들이 조금 있으니까 좀 살짝 높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 뒷좌석을 또 앞뒤로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뒤로 좀 당겨 놓으면은 이게 이렇게 돼. 봐봐. 뒤로 좀 당겨 놓으면 이렇게 넘어가. 이렇게 뒤에 이게 진짜 엄청나게 편안하게 좀 탑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저희가 그 디자인 말씀드리면서 위쪽 라인이 일자로 수직으로 뻗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헤드룸을 좀 충분히 확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헤드룸도 저는 이제 뭐 큰 키는 아니지만 저는 충분히 여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팀장님도 이제 80이 넘으시는 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쁘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탈 수 있을 정도가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리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트 포지션이 좀 높다 보니까 원래 낮으면 약간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라 그 답답한 느낌은 없고요. 그리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굳이 여기다가 이 자쿠는 왜 달아놔가지고
이걸 만들어 놨을까? 이 편리한 수납을 위한 또 이게- 나름대로의 배려지 네, 않을까 싶기도 하고. 디자인과 너무 안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뒷자리 디자인 특별하게 뭐가 많지는 않지만 일단은 뒤에 통풍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현대기아차들 요즘 이거 다 많이 있죠. 이 충전 C케이블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이제 헤드레스트 뒤에 이제 옷걸이 같이 좀 만들어 놨고, 여기 뒤에도 보면은 짜잘한 그 가방들 있잖아요. 손가방 같은 거 많이 들고 다니시니까 그런 거 걸어 놓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옷걸이 같은 거 이렇게 좀 돼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카시트 2개를 놔도 막 엄청 여유롭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딱 알맞다. 네. 카시트 2개를 놓아도 네. 4가족 아니면 3가족 정도는, 아이를 포함해서 3가족, 4가족 정도는 충분히 그 패밀리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저는 그 기아 대표 SUV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은 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연비면에서 너무 훌륭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도 진짜 매력적이고, 일단은 넓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만든 차예요. 맞아.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SUV 하면은 아빠차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아저씨차, 아빠차라는 느낌이 강한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그렇고 실내 공간도 그렇고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항상 얘기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이 저는 약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풀옵션이어서 4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긴 하지만 본인에 맞는 옵션을 잘 정해서 구매를 하시면, 결혼을 준비하시는 30대 분들 해서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가 생겨서까지도 충분히 오랫동안 차량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처음인데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다시 한번 제가 조기자 대신 같이 같이 한번. 오늘 너무 말을 잘해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엔 더 좋은 정보들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